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둥! 바로 수은. 이 수은은 굉장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이런 상온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이거든요. 어는 점이 무려 영하 39도예요. 영하 39도까지는 온도를 낮춰줘야지 얘가 고체로 변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액체 은 같다. 이렇게 해서 수은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영어 이름이 바로 머큐리인데요. 수성을 부르는 말이에요. 수성이 이 공전 속도가 이 행성들 중에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변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머큐리라는 영어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원소 기호로는 HG, 라틴어로 물 상태의 은, 여기서 H랑 G를 써와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쓴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수은은 흐르는 은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인류 속에서 수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인간에게 끼쳤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중국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 나한테 불로장생약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명령을 때리죠. 도교의 연금술사들이 동양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니죠. 당시에는 이 수은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수은, 거기에 황, 금, 납, 이 네 가지를 섞은 약, 신비한 약을 진시황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게 몸에 좋겠어요? 안 좋은 거 다 갖다 넣었는데?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얻지 못했고 천천히 수은에 중독돼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적힌 기록에 보면은 진시황의 무덤 속에 실제 수은으로 만들어진 강과 바다를 재현해놨다는 기록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 연구진들이 그 무덤 주변에 있는 토양을 잘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무덤 주변에 있는 토양이 평균적인 땅의 수은 수치보다 농도가 무려 10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 안에 거대한 수은 강을 만들어 놨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중에서도 1세가 이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거를 좀 많이 신경 쓰겠죠. 그래서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바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천천히 피부가 괴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럼 영국을 넘어서 유럽에서는 어땠을까요? 18에서 19세기에 유럽에 많은 모자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수은의 피해자였어요. 당시에는 이 모자를 만들 때 펠트라는 천을 사용했어요. 이 펠트라는 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버나 토끼의 털을 엉기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수은이 사용됐습니다. 질소랑 산소가 함유된 이 수은 용액을 쓴 건데요. 이 용액을 가죽에 발라주게 되면은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털이 탄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모자 장수들은 이 토끼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은을 가지고 닦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은이 있는 용액이 증기 형태로 코 속으로, 입 속으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수은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피부보다 호흡기로 바로 들어오는 게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 장수들이 단체로 이상 행동을 겪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경계에 이상이 와서 손이 막 떨린다든지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해터스 쉐이크라고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 모자 장수들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컫는 단어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성격이 막 오락가락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각이 오거나 정신착란이 와요. 이런 이상행동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 장수들이 갑자기 왜 이런데? 갑자기 모자 만들다가 다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장수는 이상하다 라는 편견이 심어져 버렸고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미친 모자 장수입니다. 이게 당시의 모자 장수들을 본떠서 만든 인물이었던 거죠.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라고 아마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를 통틀어서 최악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화학회사 칫소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메틸 수은이 포함된 이 폐수, 공장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간 그 수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에 용해돼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물고기들이 먹었겠죠. 해양 생물들의 몸에 차근차근 축적됩니다. 그럼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네 주민들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몸에 쌓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은 중독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걷거나 말하는 거를 힘들어 하고요. 경련 증상을 보였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소녀의 여동생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심지어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수은 중독에 의한 증상인 걸 모르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러네? 전염병이네.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고 온갖 차별을 받은 거죠. 사실은 수은으로 인한 건데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왔고요. 또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이 시각 장애가 오기도 했고요.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경련이 오거나 착시, 착란, 환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끔찍했던 일은 사람들이 기형아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인지장애, 지적장애가 있거나 혹은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56년 당시에 약 40여 명의 환자가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사망률이 무려 35%에 달했다고 해요. 3명 중에 1명은 이런 증상들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결국 법적 공방을 끝에 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합의금을 주게 됐고요. 2001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환자만 총 2,265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408명에 이릅니다. 50% 이상이 사망에 이른 거죠. 이 수은을 약으로 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에서 16세기 매독이 유럽의 전역을 강타했을 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수은을 가지고 어떻게 매독을 치료했냐? 이 아궁이에 수은을 담아서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체 수은이 기체로 변해서 증기로 퍼지겠죠. 그러면 환자를 이 나무 같은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이 욕조 안에 증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 안에서 환자는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수은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은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매독균을 죽여요. 죽이지만 우리 몸의 다른 곳들도 다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매독 환자들의 입에서 계속 쇳내가 나고 이 잇몸이 문드러지거나 이 머리카락들이 다 빠졌다고 해요. 실제로는 매독을 치료하는 것보다 수은으로 받는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이거를 과연 우리가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나와서 매독균을 더 이상 수은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은을 약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빨간약! 여러분 빨간 약 한 번씩 발라보셨죠? 빨간 약은 상처 소독제로 사용됐는데요. 정식 명칭은 머큐로크롬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카진기라고 하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카진기의 주요 성분은 바로 수은 화합물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나마타병을 겪었죠.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도 중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FDA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중지하게 되죠. 이렇게 수은이 들어간 머큐로크롬, 아카진기는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나 최근에도 빨간 약 발랐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2세대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라는 거를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수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오드가 들어간 용액을 쓰는 거죠. 오늘은 수은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끼쳤던 다양한 영향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알고 싶은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아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